장모님,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요즘은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던데. 엄마,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요양원인데 정말 좋은 곳이래요.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얼마나 하는데? 좋은 곳은 월 300만 원 정도인데 엄마 연금으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엄마 집 전세금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전세금? 그거 너희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느라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몇 년은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사고 날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집에 계시면 누가 엄마 챙겨드려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저를 시설에 맡기려 했습니다. 그것도 제 전세금으로요.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하루 10만 원 이상 하는 비용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20년간 노인 상담사로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는데 제가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한 달에 3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경험담을 통해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나만의 노후 생활을 30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자식 눈치 안 보고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김미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영이가 의대에 들어갔을 때는 남편과 함께 밤 늦게까지 일하며 빚을 내서 등록금을 마련했고, 민수가 미국 유학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 집 전세금을 깎아 학비를 보냈어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식들을 위해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과 국민연금으로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며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지영이는 의사가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다행이었고, 민수는 사업한다며 가끔 돈 빌려달라는 연락만 하곤 했죠. 명절에도 엄마, 올해는 좀 바빠서. 라는 말만 남기곤 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했어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고 119에 실려 병원에 갔죠. 그제서야 자식들이 달려왔어요. 엄마,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왜 조심을 안 하셨어요? 지영이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닌 책망이었어요. 민수는 병원비를 보더니 한숨부터 내쉬었고요. 결국 딸 지영이가 엄마, 우리 집에서 좀 지내면서 회복하세요. 라고 제안했어요. 아픈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말처럼 들렸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신혼 5년 차인 딸 부부가 저를 위해 공간을 내어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 드셨어요? 라는 딸의 목소리가 처음엔 따뜻하게 들렸는데 어느새 그 말에서 엄마 혼자 밥 드실 수 있죠. 저희는 먹고 왔어요 라는 의미를 잃게 되더군요. 엄마, 오늘은 우리가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혼자 계실 수 있죠? 주말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위 준호는 항상 공손했지만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표정이 굳어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장모님,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요즘은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던데.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요양원인데 정말 좋은 곳이래요. 엄마 같은 분들을 위한 곳이고 전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고 엄마가 여기서 지내시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날 보는 시선이 돌봐야 할 짐으로 바뀌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좋은 곳은 월 300만 원 정도인데 엄마 연금으로는 좀 부족하겠네요. 그래서 엄마 집 전세금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말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는 그 말 뒤에는 우리 생활을 위한 정리라는 속내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전세금? 그거 너희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느라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몇 년은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이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영이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저 전세금마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때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딸은 엄마 혼자 계시면 또 사고 날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집에 계시면 누가 엄마 챙겨드려요? 라며 말렸습니다. 민수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양원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기 힘들고.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저를 시설에 맡기려 했습니다. 그것도 제 전세금으로요.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하루 10만 원 이상 하는 비용을 제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저는 딸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그냥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노인 상담이라는 팻말을 보게 되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수지라는 친절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절대 혼자가 아니세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처음 들었던 복지주택이라는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임대주택이에요. 문턱이 없고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생활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수지 씨의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통 월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전기세, 수도세 포함해도 40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또 응급 상황 발생 시 누를 수 있는 응급벨도 설치되어 있고 주 1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린답니다. 월 3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돌봄 서비스까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지금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입주 대기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할머니는 독거노인이시고 건강상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이라 우선순위가 높으실 거예요. 그날 저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 집이 아닌 내 공간이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의 집에 돌아와 보니 지영이와 준호가 거실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둘 다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통제라는 감정도 함께 느껴졌어요. 잠깐 산책 좀 했어. 이제 몸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그래도 말씀하고 나가셨어야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닌데.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딸의 집에 있는 한 저는 더 이상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환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민수에게도 연락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주말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 매영이랑 누나가 얘기해준 요양원 어때요? 저도 알아봤는데 시설 좋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대요. 민수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들 생각은 고맙지만 엄마는 요양원에 갈 생각이 없어. 엄마, 혼자 계시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그때는 우리가 바로 달려갈 수도 없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말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 다른 방법이요? 응.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봤니? 월 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이래. 응급벨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도움도 준대.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 근데 엄마 그런 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자도 많고. 이미 신청했어.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엄마,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준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엄마는 아직 그 정도로 몸이 불편한 건 아니야. 갈비뼈 부상도 거의 다 나았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그때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집 전세금이면 요양원 비용도 해결되고 낳는 돈으로 엄마 병원비도 대비할 수 있잖아요. 복지주택은 글쎄요. 너무 열악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는 세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 사랑했던 내 자식들인데 왜 그들의 말에서는 엄마의 행복보다 엄마의 재산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민수야, 엄마 전세금은 엄마가 알아서 쓸 거야.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이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엄마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래, 내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그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란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세금 일부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 그래서였군요. 민수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전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엄마는 이제 내 노후를 위해 그 돈이 필요해. 요양원에 가게 되면 몇 년 만에 다 써버릴 텐데 그 후엔 어떻게 살지? 복지주택이라면 월 30만 원으로 계속 살 수 있어. 내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김미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말한 것이 서로에게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엄마.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 그것은 오직 제 선택이어야만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기적처럼 복지주택 입주 통보를 받았습니다. 딸의 집을 나오는 날, 지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죠? 그래도 자주 보러 갈게요. 고마워. 우리 딸, 엄마도 너희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미안했어요. 그들도 나름의 상황과 고민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건 제 삶이고 제가 선택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작은 원룸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자유로웠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낮은 문턱과 밝은 조명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응급벨이 달려 있었어요. 어머, 여기가 김미자님 집이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 사는 박순자라고 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제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많이 힘드시죠? 제가 김치 좀 가져왔어요. 여기 식구들끼리 서로 돕고 지내거든요. 박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웃들. 다음 날 생활지원사 김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김미자님,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여기는 주 1회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필요한 물품 구매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1층에는 공동식당도 있어서 혼자 식사하기 힘드신 날엔 그곳에서 드셔도 돼요.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두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복지주택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지영이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제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엄마, 여기 생활은 어때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지영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 오히려 전보다 더 편하게 살고 있어. 이웃들도 좋고 필요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 공간이라는 게 참 좋더라. 민수가 쭈뼛쭈뼛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사업 때문에 급하기도 했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민수야. 엄마도 처음에는 너희가 서운했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너희도 너희 삶이 있고 엄마도 엄마 삶이 있는 거야.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만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지주택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다채로웠어요. 1층 공동공간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노래교실, 미술수업, 요가 시간까지. 제가 젊었을 때는 일에 치여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경험하게 된 거죠. 특히 목요일 오후에 인생 나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그곳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양원을 권유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 존재인지 느꼈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아픔과 기쁨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제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어요. 갈비뼈 부상도 완전히 나았고 매일 1층 공원을 산책하면서 건강도 회복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이 없어져서인지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다고들 했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 정수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자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적응은 다 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오히려 이곳에 더 일찍 오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예요. 다행이네요. 사실 오늘은 제안 하나 드리러 왔어요. 새로 입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적응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미자님께서 멘토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라니.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김미자님께서는 자식들의 요양원 권유에서부터 복지주택 입주까지
정확히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과정을 경험하셨잖아요. 그 경험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선배 입주자 멘토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 입주하신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자식들의 집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새로 오신 이종철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들이 회사 발령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서 혼자 남게 됐어요.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내키지 않았죠. 그런데 김미자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잘 선택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멘토링을 시작한 지 3개월째. 우리는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가 되었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사실은 저 임신했어요. 겨울에 출산 예정인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지영이가 임신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또다시 내가 돌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여졌죠. 지영아, 엄마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울게.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삶이 있다는 걸 너희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영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엄마. 그렇게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아기 태어나면 가끔 봐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엄마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을지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부탁과 선택의 영역이 된 것이죠. 저와 자식들의 관계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의미였어요. 그럼 손주 볼 때는 내가 가서 도울게. 하지만 길게는 못 있을 거야. 여기 내 집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겨울이 되고 지영이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지영이네 집에 머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손님으로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서요. 일주일 후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지주택 이웃들은 제가 외할머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미자 씨 축하해요. 이제 완전한 어른이 되셨네요. 박순자 할머니의 농담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1년 전 달비뼈 부상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저는 제 미래가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위해라는 명목하에 요양원을 권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예요. 노후 준비에 필요한 것은 수억 원짜리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내 노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복지주택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식 없이도 큰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월 30만 원으로 내 공간에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김미자 할머니의 사연 어떠셨나요?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미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로서의 삶을 지키는 것,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김미자 할머니처럼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 공동생활 가정, 실버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죠.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지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